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좀 해묵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사내 유보금을 들고 나오느냐 하면요. 어제 6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협회 주최로 대선 주자 초청 릴레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주자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광재 의원이 사내 유보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고 하네요. 자, 자료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보면요. 이광재 의원이 어제 토론회에서 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자, 제일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한 1,000조쯤 되는데 이걸 일자리에 투자하는 대타협을 꿈꾼다.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일대 대타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한 1,000조 정도 되는 그런 현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삼성 같은 기업부터 먼저 시작해서 사내 유보금을 일자리 창출하는 데 투자하는 그런 어떤 대타협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타협을 본인은 꿈꾼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자료 한번 계속 보실까요? 자, 우리 자본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본 총계. 자본 총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본금, 또 자본 잉여금, 또 이익잉여금, 기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액면가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을 할 때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자본 잉여금의 형태도 많지만 주로 유상증자를 할 때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면 생기는 게 거의 대부분 자본 잉여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회사가 열심히 영업을 해서 창출하는 단기 순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손익을 결산했을 때 창출되는 이 단기 순이익을 이렇게 자본으로 보내어서 자본 내에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이 계정 안에 회사가 창출한 손익계산서를 단기 순이익을 이렇게 누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잉여금하고 회사의 단기순이익의 누적치인 이익잉여금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흔히 사내 유보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회사의 손익계산서에서 창출하는 단기순이익이 자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A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2016년 초부터 이 회사는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16년에 단기순이익으로 100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 단기순이익 100은 자본으로 이동을 해서 자본 내의 이익잉여금 계정에 100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17년에 또 순이익이 50이 났다. 그러면 이 50을 또 자본 내의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쏙 보내니까 이제 이익잉여금의 누적치는 150이 됐죠. 자, 18년에는 이게 단기순 손실을 30을 냈습니다. 단기순 손실을 내면 이익잉여금은 그만큼 까집니다. 그러니까 150에서 120으로 까졌습니다. 그런데 요때 현금 배당을 30을 합니다. 자,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는 것, 현금으로 배당을 주는 것은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익잉여금을 지금까지는 회사 내에 이렇게 유보를 시켜왔습니다. 100, 또 150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단기순 손실이 나서 이익잉여금이 120만큼 줄어들었죠. 근데 현금 배당 30을 한다는 것은 이 이익잉여금을 사회로 유출을 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주주들한테 현금 배당을 주는 것은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으로 이익잉여금을 사회에 유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금 배당 30만큼 이익잉여금이 줄어서 90이 되죠. 자, 19년에 단기순이익 200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200을 또 이익잉여금으로 보내니까
이제 290만큼 이렇게 늘어났죠. 누적치가. 근데 요때 이제 현금 배당을 40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일어났다.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주는 거 사회로 유출됐으니까 40만큼 줄어서 이익잉여금은 250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순이익의 누적치입니다. 단기순이익이 나면 이익잉여금은 증가하고 단기순손실이 나면 이익잉여금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이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이기 때문에 이 배당을 하는 금액만큼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익잉여금을 주주들한테 주는 것은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을 사회로 유출, 처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자, 20년도 말에 그 A사의 이 재무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으로는 뭐가 있느냐? 현금하고 단기 금융 상품으로 한 100 정도가 있더라. 자본에는 자본 구성 항목 중에서는 이익잉여금이 한 300 정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 회사의 뭐 단기순이익 그 누적치가 이제 300이라는 뜻이죠. 이런 재무 상태가 20년도 말이었는데, 자, 21년도 초에 가서 이 회사가 기계 장치하고 어떤 회사를 M&A를 합니다. 기계 장치를 50만큼 사고 어떤 회사를 M&A 하는데 50을 씁니다. 자,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회사가 갖고 있던 여기 현금하고 이 단기 금융 상품을 현금화해서 100을 마련해 가지고 기계 장치에 50을 쓰고 어떤 회사 M&A 하는데, 즉 그 회사 지분을 매입하는데 50만 건 쓴 겁니다. 그러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이 현금하고 단기 금융 상품 합쳐서 100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산으로 바뀌느냐? 기계장치 50으로 바뀌고 투자 주식 50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걸로 끝인 겁니다. 더 이상 회계 처리할 게 없습니다. 회사의 자본 항목에 있는 이익잉여금 300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단기 금융 상품을 모두 동원하여 이 100을 모두 탈탈 털어서 설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M&A 자금으로 썼지만 회사의 이 자본에 기록되어 있는 이익잉여금 300은 그 숫자는 그대로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21년도 말이 되었습니다. 자, 이 회사의 21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손익결산을 해서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100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300에서 여기 단기 순이익 100만큼 더해져서 이익잉여금은 4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산에 보니까 현금이 50이 또 생겼고 또 매출 채권으로 50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년도 초에 가가지고 이 회사는 또 공장 부지를 사기로 합니다. 공장 부지가 50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이 현금 50을 소진을 해서 공장 부지 50을 사는 겁니다. 현금 자산이 공장 부지 50이라는 자산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는 회계 처리할 게 없습니다. 이익잉여금 400은 내나 그대로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결산하고 나면 단기순이익이 나오죠. 손익계산서는 이 단기순이익을 산출하고 나면 이제 탈탈탈 털어서 이제 제로 상태에서 또 새로운 손익계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손익계산서에서 창출해낸 단기순이익은 자본 내의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단기순이익은 주주의 몫이거든요.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몫이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 내의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이렇게 쏙 집어넣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설명이 지금 자료에 보고 있는 요 내용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결산을 하면 탈탈 털어서 이 단기순이익이나 또는 순손실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자본으로 그냥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이게 이제 해마다 계속 누적되어서 이익잉여금이 줄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또 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몫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내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사회로 이제 유출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즉 다시 말해서 뭐 설비 투자를 하건 뭐 공장 부지를 사건 아니면 투자용 부동산을 살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서 뭐 임대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현금을 아무리 많이 소진해도 이익잉여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익잉여금이 천조라고 해서 현금 보유고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천조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이 100이라고 하면 현금 보유고는 대개 한 20 내지 30 수준입니다. 자, 여러분, 회사가 이제 계속해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뭐 회사를 최소한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죠. 뭐 설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공장 부지를 살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투자 부동산, 뭐 임대 목적의 어떤 투자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다른 회사를 M&A 해서 회사의 어떤 지분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돈을 쓰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회사의 어떤 유무형의 자산이나 투자 지분 자산의 형태로 많이 가 있는 겁니다. 이 이익잉여금은 회계적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순이익을 내왔는지를 그냥 회계적으로 그 회사의 히스토리만 보여주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유무형 자산이나 투자 지분의 형태로 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물론 현금의 형태로 이렇게 유보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익잉여금하고 현금은 절대로 일치할 수 없고 실제 이익잉여금보다도 현금 보유고는 훨씬 더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현금처럼 생각해서 천조를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뭐 그 대타협을 뭐 해야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천조의 대기업이 가진 이익잉여금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일자리 창출에 쓰였습니다. 700조, 800조는 일자리 창출에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쓰였고, 지금 현금의 형태로 예를 들어서 캐시의 형태로 200~300조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앞으로 회사가 뭐 또 새로운 투자를 한다든지 M&A를 한다든지 뭐 어떤 형태로 쓰이든 일자리 창출과 직간접적인 형태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천조를 그 현금의 형태로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